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0강입니다. 최신 기출 변형 시험 8회 입력 및 수정 기능. 저번 강의 때 우리 DB 구축 하시면서 조금 재밌는 문제 다뤘었죠? 오늘도 조금 재밌는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시죠. 조금 재밌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복습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어차피 폼을 한번 다뤄보셔야 되겠네요. 폼 3개 9점짜리 한번 해보죠. 기본 보기 속성 바꾸라고 했으니까 기본 보기 속성 세팅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연속 폼 아니면 단일 폼이 되겠죠? 충분히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림과 같이 그림 한번 볼까요? 볼 것도 없이 여러분들 뭐예요? 필드 값들이 쭉, 레코드들이 쭉 연결돼서 나오죠? 대부분 이 녀석은 연속폼이 되겠구나. 아예 우리 세팅해보죠. 연속폼이 될 거고, 본문 영역의 성명과 과목명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왜 앞으로 들어가지? 자, 성명과 과목명이면 여기일까요?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시면 그래갖고 요거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요거야 뗄깍뗄깍이죠. 구분순과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도록 폼과 관련된 속성 시트에서 작업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가입일과 만료일의 컨트롤에는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십시오. 두 개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입일과 만료일은 어디를 말하는 거겠냐? 여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날짜. 요거 녀석은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날짜 형식이 맞아요. 근데 날짜 형식을 그냥 보게 되면 우리가 뭐뭐뭐가 나타나죠? 연월일이 나타나죠? 문제 보시는 것처럼 뭘로 하라고요? 연월일 중에서 어떻게 연과 월만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형식에서 제공이 되면 그거 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근데 형식에서 제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쌤 이거 뭐예요? 엑셀에서 셀 서식이랑 똑같은 거죠. 연도가 몇 자리가 들어가니까 4자리가 들어가니까 YYYYM. 그렇죠? YYYY 점이죠. 그런 다음에 MM 월이 되는 건데 월자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신다라는 거. 두 번 작업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끝까지 읽으시라는 얘기가 어디하고 어디 가입일과 만료일 두 개 다 작업해 주셔야 된다. 형식은 여러분들 수동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폼 바닥글의 컨트롤에는 전체 회원수가 표시되도록 하십시오. 좋습니다. 여기죠? 100명, 200명 요거 말하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자꾸 표시예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정답 똑같지 않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표시예는 예시를 든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답에는 뭐가 나타나야 될 거다? 실제 그림과 같은 값이 나타나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네요. 자, 9점짜리는 그래서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하고 같이 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6점짜리 한번 보시죠. 요번 문제가 함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데이터 디프 함수도 있었고 데이트 add 함수도 기억하셔라. add. diff는 difference의 약자.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차이예요. 차이. 그렇죠? 이거 보시게 되면 가입일과 만료일의 차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차이를 구할 땐 diff. 그런 다음에 뭐뭐의 날짜를 더해서 나타나십시오. 뭐 3개월 후의 날짜를 아니면 3개월 전의 날짜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값이 들어가게 되면 날짜에 대한 더하기 빼기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add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add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저기 더하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요 두 가지 함수가 충분히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번 복습해 보죠. 일단 데이터 diff는 무엇을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월 단위로 표시되도록 컨트롤 속성을 설정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M 그게 월 단위란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고 가입일과 만료일의 차이. 그래서 6점짜리 치고 한 줄을 완성하시면 간단한데 여러분들 이게 연습이 안 되시게 되시면요 이거 6점짜리 그냥 생으로 날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정리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데이터 add 날짜에 대한 이렇게 그렇죠? 데이터 diff 이렇게 됩니다. 모르시겠거든 옆에다 또 한번 노트에 적어 놔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 적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적혀져요. 그러니까 노트를 저 수업대로 쭉 따라오신 분들 있고 옆에 노트 유지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거 옛날에 적어 놨었었는데 맞아요.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근데 또 한번 기억해 보시자고요. 자, 똑같습니다. 앞에 형식이 들어가고 그렇죠? 두 번째는 차이니까 얘는 날짜와 날짜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작 날짜와 끝 날짜의 차이값을 알고 싶어요 라는 개념으로 데이터 diff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형식 무엇과 무엇의 가입일과 만료일의 차이. 됐나요? 데이터 add는 형식이 들어가고 그러면 매치를 더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할까? 31을 더해라. 어디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입력 날짜.
그리고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입일에 20일을 더해서 나타내십시오.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D가 되는 거예요. 더할 값이 20이 되는 거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가입일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가입일에 날짜를 더합니다. 며칠을 20일을 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랬었을 때 제가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 적어 놓습니다. 꼭 적어 놓으시고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을 때 뭐를 강조드렸어요? 이 틀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 건 당연지사고 뭐를 기억해라? 선생님 그럼 형식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제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간단해요. 날짜를 갖고 날짜의 차이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기억합니까? D를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D가 뭐라고요? 날짜 차이. 날짜의 차이. 지금처럼 월 단위로 월의 차이 3개월 후의 값을 더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월 단위로 내가 뭔가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여기 뭐가 들어가죠? M이 들어가요. 그래서 M이 들어간 이유가 그거구나. 큰 따옴표로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선생님 또 그럼 연 단위도 있겠네요. 빙고. 거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좋아요. 그럼 연 단위를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게 되면 얘도 날짜 차이 365일을 기준으로 한 날짜 차이를 구하게 됩니다. Y자가 한 개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Y자를 쓰는데 Y자로 문제 나온 건 이때까지 없고 Y자가 아니라 날짜 차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된다고요? D를 하셔야 돼요. Y자도 한 개가 들어가면 날짜 차이 365일 기준으로 한 날짜 차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Y가 그러면 보통은 연도를 나타낼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엑셀에서 M, D, Y. 그래서 여러분들 연도를 나타낼 때 맞아요. Y가 연도를 나타내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혹시 2년 후의 값을 아니면 시작일과 끝일의 연도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할 때는 외워두신다고 했었는데 적어놨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적혀져 있을걸요. Y자를 몇 개를 쓴다? 4개를 쓴다. 됐나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혹시 예전에 한번 다뤘던 건데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간단해. 요거 한 줄이면 끝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회원 목록 폼에 TXT 회원 유효 개월수 왜 오늘 발음이 안 되냐? TXT 회원 유효 개월수 컨트롤에는 가입일과 만료일의 차이. 오케이. 그러면 데이터 diff가 들어가겠구나. 그렇죠? 데이터 diff가 들어가겠구나. 데이터 diff 한번 쓰라고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뭐를요? 월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큰 따옴표 획. 만약에 이게 연 단위였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야 된다고? Y 네 글자를 써주셨어야 된다고. 정리가 되셨어요? 네, 나머지 거는 우리 엑셀이랑 똑같아. 그렇죠? 근데 요 Y는 꼭 기억해 주셔라.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함수 틀만 기억하시면. 그렇죠? 그 함수 틀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정리를 끝내드립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요 한 줄 쓰면서 우리가 한 줄 쓰면서 6점을 받는 고마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를 모르게 되면은 이 한 줄 때문에 6점이 날아가는 아주 쓰디쓴 점수 감점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한 줄짜리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라는 거. 자, 형식에 뭐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D, M, Y 4개. 됐죠? 설명 끝. 그래서 한 줄로 되는 건데 너무 쉽지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3번도 잠깐 보셔야 돼요. 이때까지 문제랑 조금 유형이 달라. 선생님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매크로 만들면서 자 보세요. 보고서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실행되도록 보고서 보기를 작성하십시오. 회원 목록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표시한 후 제가 여기다가 1번이라고 동그라미 칠게요. 다음과 같이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것. 얘를 2번이라고 볼게요. 예전 문제는 대부분 뭐가 나왔었냐면은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고 빙고!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고 메시지 박스에서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메시지 박스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리포터가 2번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누르게 되면 무슨 리포터가 열리도록 하십시오 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먼저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표시한 후 그럼 뭐가? 리포터를 여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는 거란 얘기죠. 맞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전에 다 했던 게 맞아. 그 대신 우리가 늘 했던 대로 보고서부터 열고 그 다음에 메시지 상자부터 나타내고 확인 누르면 보고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를요? 오케이.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 있겠구나. 먼저 보고서 보고 그 다음에 메시지 상자를 표시해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순서가 자 보세요. 이건 어려운 게 없어. 이거는 어려운 게 없다고요. 이건 예전에 다 했어. 여러분들 오늘 날짜 들어가니까 now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오케이 빙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 함수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메시지 상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는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글자면은 는 빼고 그냥 글자 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앰퍼센트 기호 now입니다라는 거 이건 어려운 게 없다. 맞죠? 그런 다음에 오픈 리포터 메시지 박스에서 자 오픈 리포터는 회원 목록을 보는 거죠. 문제에서 그렇죠? 자 회원 목록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열고 그런 다음에 메시지 박스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정보고 그런 다음에 보고서 정보 조회가 제목이죠. 자 그랬었을 때 예전 문제에서는 얘가 1번이고 얘가 함수 쓰는 순서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날아갑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분명히 선우 작업을 줬어. 뭐부터? 빙고. 오픈 리포터가 1번, 메시지 박스가 2번. 됐을까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문제 내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다 했던 거지만 순서를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보면 내가 놓칠 문제가 없겠구나 이 말씀 드리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몇 점이 끝난 거다? 20점이 끝나게 됩니다.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응용해서 풀 수 있느냐. 늘 똑같은 유형이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엑셀보다는 조금 유형이 고정화가 돼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엑셀은 고인물이 됐다고요. 고여갖고 많이 썩었어. 그리고 진짜 우리 뭐 나중에 여러분들 그 엑셀 그 실물을 다뤄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생 안 쓰는 것도 여러분들 문제에 나올 경우가 많아요. 평생 안 쓴다는 얘기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실제 업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갖고 잘 안 쓰는 문제가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엑세스는 써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 내에서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근데 늘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끝까지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래고 요 8회차 문제가 참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쭉 했던 문제보다 약간의 변화를 준 거니까 요 정도 변화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되셨죠? 자, 교재 문제 풀이 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한번 넘어오시겠어요? 자, 한번 시작해보죠. 회원 목록 폼을 이용할 겁니다. 회원 목록 폼을 이용할 거고 그런 다음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기본 보기 한번 보죠. 한 개밖에 안 나타나죠? 네, 당연히 한 개밖에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럼 뭐부터 하자? 네, 속성 시트 가셔갖고 뭐 연속 단일 폼을 뭘로 해라? 연속 폼으로 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폼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한 거 세팅 끝났고요. 본문 영역에 성명에는 여러분들 데이터 들어가셔야 되겠죠? 컨트롤 원본을 뭘로 바꿀 거고 빙고 성명으로 바꿀 거고요. 그런 다음에 과목명은 여러분들 보세요. 문제에서 여기 과목명이라고 나오죠. 맞죠? 선생님 과목명 없는데요. 여기 프로그램인데요. 과목명이 왜 없지? 문제 잘못됐나? 아까 우리 뭘로 만들었었죠? 캡션으로 1번에서 다뤘던 거 기억나십니까? 얘는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근데 눌러보시더라도 txt 과목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보실 때 맨날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 버리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과목명을 찾으려고 쭉 보니까 왜 안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명이 그렇죠? 이 프로그램명이 과목명이 될 겁니다. 라는 거.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캡션이라고 나타나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말하는 거구나. 물론 이 컨트롤에는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이유는 없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캡션이 들어간 문제는 끝까지 문제를 잘 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과목명에는 과목명이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과목명 필드가 연결되도록 해주십시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우리 폼 사진 한번 보죠. 자, 폼 사진이 맞잖아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2번 폼 자체에 대해서 구분선. 자, 구분선과 표시되도록이죠. 구분선도 보이게 하실 거고요. 레코드 탐색기도 보이게 할 거고요. 딸깍딸깍으로 끝냅니다. 그런 다음에 가입일과 만료일 컨트롤에는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십시오. 어디였어요? 가입일과 만료일에는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서 보시게 되면 연월일이 다 나타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이 녀석 형식 바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작업한다? 가입일 선택해 놓고
데이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형식화셔서 하셔야 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게 있으면 고르면 된다고요, 여기서. 근데 고르는 게 해당되는 게 없죠. 그럼 써요. 어떻게? 예. 자, mm이죠?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먼저 한 개만 확인해 보셔. 그래갖고 얘는 그렇게 나타났네. 그럼 얘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두 개 써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잘 기억하셨으면은 마찬가지 얘도 뭐가 돼야 돼요? 아이고야. dd가 되시면 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데이터에도 여기 보시면 텍스트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손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요 녀석 형식 가셔갖고 여기 있는 형식을 손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개가 깔끔하게 보이는 거지. 표시 얘처럼 나타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어디에? 등록 회원수 말하는 거겠죠? 등록 회원수에 전체 레코드. 그렇죠? 컨트롤에는 전체 회원수가 는 들어가시고 명까지 들어가셔야 되죠? 자, count 가로 열고 모든 걸 세리세요. 모든 레코드를 세립니다. 앰퍼센트 기호 그 다음에 명자가 붙어줍니다. 자,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면 맨 밑에 100명. 똑같죠? 그래서 사진과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만들어졌다. 자, 뭐 하시고요? 저장해 주시고 닫으시게 되시면은 몇 점이 받는 거다? 9점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들어가죠. 간단한 문제였었어요. 회원 목록 포맷 어디에? 자, 회원 txt의 유효 여기를 말하는 거겠네요. 예, 여기에 그렇죠? 예, 데이터의 원본을 뭘로 할 겁니까? 자, 이 녀석 점점점 끄집어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아니면 그냥 쓰셔도 돼요. 한번 간단하게 그냥 쓰죠. 는 date diff 됐죠? 날짜의 차이를 구하고 싶어요. 뭐에 대한? 연월일 월에 월 단위로 m 맞습니까? 예, 월 단위로. 그런 다음에 뭐해서 예, 가입일에서 무슨 예, 만료일이죠? 만료일에 대한 이거 한 줄로 6점을 받는다니 너무 꿀인데 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은 이 뒤에 깔끔하게 1개월 차이가 납니다. 2개월 차이가 납니다. 맞을까요? 예, 보고서 이 폼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 잠깐만요. 예, 가입일과 만료일의 차이는 65. 근데 왜 제대로 안 나타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회원 목록이고 회원 목록 폼 맞죠? 회원 목록인데 1개월 차이 아닌데 옆으로가 안 보이는 건가요, 지금? 다시 한번. 제대로 옆에가 제대로 안 보였었죠? 그리고 왜 안 보이나 그랬더니 요 앞에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요 앞에 1, 2, 2 그래갖고 뒤에 있는 요 글자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밀었었을 때 이렇게만 보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저도 지금 당황. 이거 제대로 했는데? 그리고 뒤에 가서 이 끝까지 당겨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제대로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게 되는 겁니다라는 거. 이거는 화면적인 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제대로 하신 거 맞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를 6점짜리를 아주 날로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은 다 드렸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매크로를 만들러 갈 겁니다. 매크로 만드는 것도 늘상 작업하던 매크로가 아니었더라. 아니란 것도 좀 그렇네요. 그리고 문제만 잘 읽어보면 다시 한번 보고서를 표시한 후 그러니까 뭘로? 오픈 리포터가 되는 거다. 보고서를 표시한 후에 또 다른 함수가 추가될 거다. 자, 보고서 이름은 뭐가 되는 거죠? 회원 목록. 뭘로 보는 거죠? 인쇄 미리 보기. 좋았어요. 이렇게 해갖고 일단 보고서를 본 후에 그 다음에 메시지 상자를 갖고 올 거예요. 그렇죠? 헷갈리시지 마라. 시험장 가서 꼼꼼히 읽자. 자, 메시지는 아까 뭐였었죠? 메시지는 뭐였었죠? 메시지를 잠깐만요. 매크로 사진을 안 넣었었는데 오늘 날짜는 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함수가 들어온 거니까 오늘은 요거 메시지 좀 다르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예. 자, 이거 아마 붙어 있었을걸요? 그렇죠?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세팅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now가 들어가서 또 앰퍼센트 기호 들어가고 입니다 해갖고 이렇게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림을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자, 종류는 아까 뭐였었죠? 정보였었죠? 예. 그런 다음에 제목은 보고서 보기. 보고서 보기가 맞나요? 야, 그림 안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림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림 잠깐 확인하고 올게요.
예, 보고서 정보 조회네요. 보고서 정보 조회. 그렇죠? 오늘은 맞아요. 예, 오늘은 now입니다까지 깔끔하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순서가 바뀌었다. 옛날엔 여기 위로 갔었는데 이게 지금 밑으로 떨어져도 문제, 매크로를 만드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자. 자, 저장을 뭘로 합니까? 보고서 보기죠. 보고서 보기 매크로를 만들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완성을 하러 가죠. 어디에다가? 예, 회원관리 폼입니다. 회원관리 폼에서 뭘로 누르게 되면 보고서 보기 단추. 그렇죠? CMD 보고서 보기 단추에 이벤트가 만들어지죠. 클릭했었을 때 아까 만들어놨던 보고서 보기. 자, 저장까지 끝내야지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보고서를 먼저 보고 메시지 상자가 나타납니까? 메시지 상자가 나타나고 확인 누르면 보고서가 나타납니까? 보세요. 누르고 보고서가 먼저 보이고 얘가 나타나는 거죠. 확인을 눌렀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내용 없었으니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된다. 되셨죠? 자, 원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진짜로 거짓 마지막 막바지가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배우시면 돼요? 오케이, 조회 및 출력 기능. 여기서도 조금 재밌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매크로도 매크로는다. 쿼리는 뭐 그냥 무난무난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출문제 변형 8회까지도 우리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어요. 이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힘내시고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강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저는 31강 조회 및 출력 기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